시장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이분과 이어가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오락가락하는 상황, 엔비디아 실적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초조함을 자극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방향을 모르겠으니 박스권 내 순환매만 반복되는데요. 시장 판단해 주세요. 우리 증시는 계속 그랬었어요. 계속 그랬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고 더 괜히 슬픈데요. 내 주식 못 갈 때 핑계만 댈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시장을 한국 증시를 별개로 띄워놓고 보고 미국 증시랑 연동해서 해석하려고 하면 계속 억울해 보이지만 우리만의 순환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뭐 알테오젠 1위 됐지 않았습니까? 자기 우리 한국식 색깔을 잘 표현하고 있다. 지수적으로 보면은 뭐 코스피가 관망 장세 속에서 코스닥보다는 위에 있죠. 미국의 관망이라는 키워드는 강보합인데 한국의 관망은 약보합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큰 자금의 물줄기가 미국으로 향했던 자금이 이제 글로벌로 확산되어지는 과도기 속에서 뭐 어제 오늘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파월의 잭슨 홀 미팅과 관련돼서는 할 얘기가 많지만 네. 굳이 이 아침에 그거를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표현적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물가 얘기 별로 없이 뭐 고용 네. 이야기로 압축이 됐죠. 고용이 부러지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 이게 미국은 강한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고용이 안 나쁘다라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 방어했다는 뜻이고 고용이 나쁘다라는 뜻은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 대해서 고용이 경기가 안 좋다는 악재를 먼저 반영시킬 것이냐. 뭐 이런 아니면 경기가 좋다면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바람인데 양쪽에 좀 어두운 면만 좀 특히 투자자들 심리에게는 그것만 더 뚜렷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이 나빠서 이것에 대한 키워드는 결국 9월 6일에 있을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나쁘다면 피커신에 그러면 금리나 관련된 수혜주를 바라보고 싶다. 그다음에 금리가 25bp라는 쪽으로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점점점 증가한다면 그쪽은 이제 아직 탄탄하네. 갈롬이 더 된다라는 분위기가 이 안에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최근에 우리 증시는 네. 그 이후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모르겠어. 난 이거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모르겠고 어쨌든 금리 인하 되는 건데 금리 인하 수혜를 볼 것 중에서 저 바닥권에 있던 섹터들 에너지라든가 항공이라든가 건설주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바이오는 금리 인하 수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섹터로 일단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를 놓고 본다면 증시를 방향을 턴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명분. 그 첫 번째 명분이 엔비디아가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금리 인하하는 시점 전후로 좀 명분 찾기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금리 인하 또 상승의 명분으로 넣어서 오를 수 있는 소외 섹터들로 일단 시장은 관심을 두면서 엔비디아 실적 등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차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바이오와 반도체의 이 수급을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혹은 젠슨항의 무언가로 기대가 자극돼서 반도체로 자금이 쏠린다면 지금 약간 금리 인하 명분으로 올랐던 쪽에서 또 자금이 빠지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봐야 되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가 언제 빠져요? 그러면은 반도체 반도체가 오르면 오를 때.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내일 이거는 보고 말해야 돼서 제가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하는 것 자체가 조금 금요일도 무의미하기 오시니까요. 때문에. 그때 근데 엔비디아 얘기해 엔비디아가 주셨어요. 좀 우리가 예상하는 뻔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 반도체는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제 바탕으로 깔고 저는 일단은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약 견조할 경우 반도체 하락은 매수 기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반도체 단에서 이제 그러면 매수를 HBM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메모리 쪽, 레거시 쪽으로 해야 될까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략 자체가 일단은
HBM 향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대응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고 레거시 쪽이라고 한다면 좀 기노업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레거시는 갈만하니까 다시 미끄러져 버렸는데 전통 장비 쪽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리포트를 별도로 띄워놓고 보면 지금은 다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 메모리 전공정 리포트를 띄워놓고 보면 지금에 있는 공장들의 그 팹의 상당 부분을 HBM 향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전공정 장비 쪽은 내년부터는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일관된 리포트라서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 캐펙스 투자된다는 관점으로 좀 기노업 전략은 전공정 단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공정 단에서 막 이렇게 차장님 머릿속을 스쳐가는 종목명을 쭈르륵 나열 한번 해주시면. 패스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니셈, 유진테크. 알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보기 하셔서 여러분들도 포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각 섹터별로 많이 올라서 불안하던 아니면 실적을 앞둬서 불안하던 뭔가의 불안감들이 하나씩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뭔가 불안한 요소는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비겁하게 이쪽을 자꾸 보게 되는 섹터가 자동차인 것 같아요. 네. 인베스터 데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로봇, 전장, 뭐 인도 IPO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확장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확장을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일단은 금리 인하, 그다음에 밸류업, 거기에 엔화 강세 좋을 법한데 실제로 엔화 강세는 현대 기아차가 수혜를 본 게 아니라 도요타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현대차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어쨌든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미 시장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겠죠. 그다음에 조지아주 공장에 대한 활용 방안, 전기차로 집중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인도 법인 IPO 저는 이쪽이 핵심인데 이거를 통해서 여기 자금 들어오면 회사 좋아지는 데 쓸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이 좀 느린 박자지 아직은 박스권에 있죠. 조정호 박스권에 있는데 조금은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출 탑라인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에 뭐 더 큰 성장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체질과 기업의 구조 자체가 좀 그룹사의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대표적인 게 밸류업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 자리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항할 수 있는 거기는 FSD가 있다고 하면 SDV라고 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가 뭐 차를 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소프트웨어로 차를 이동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그리고 그쪽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 현대차도 엔진이 뭐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성장과 밸류업이라는 두 키워드로 미래 성장에 대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 기아차만 보시지 마시고 현대 글로비스, 현대 오토에버를 함께 보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변화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내용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 AI 시대도 그렇고 이런 자율주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영역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동차 쪽 살펴봤고요. 바이오요. 어제 3발 100만 원 터치, 알테오전의 시총 1위. 이 맥락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디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워낙 바이오 특집으로 저희한테 바이오 상승률을 많이 안겨주셨기 때문에 현 시점의 바이오 전략이 궁금해요. 내일 반도체가 급등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안 되죠. 그러니까 반전이 나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지금 시장이 낙폭과대 키워드를 찾는데 네. 반도체 섹터 보면은 내딛게 다디크 바운스라도 나오는 게 정상적인 위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반도체가 다 오르진 않더라도 특정 섹터는 어떤 방향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라는 것으로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지 눈을 불을 켜고 보려고 하는데 뭐
빠진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반도체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오른 시세가 분출된 최근 2주 동안 많이 오른 바이오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렸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갖고 있는 그 주봉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호가가 100만 원대 호가가 바뀌면 한번 매물을 얻어 맞게 됩니다. 그런 효과로서 어저께 윗꼬리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전히 반도체가 오른다라고 하면 조정은 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주봉 대응의 라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수주와 내년에 보여줄 퍼포먼스가 있다. 셀트리온도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끈적한 짜증나는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흥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셀트리온이 내년에 보여줄 방향성에서는 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기노브로 두 종목은 별도로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오 내에서도 좀 종목이 이젠 1군 갔다 2군 갔다가 이젠 3군도 움직일 차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오른 바이오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띄는 게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큐로셀,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은 눈에 좀 들어와 보입니다. 네. 2주간 화려하게 불태웠던 바이오 종목은 어느 정도 반도체가 만약 턴하게 된다면 차익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그래도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종목에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가는 살펴주셨고요. 못 갔던 바이오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매일매일 저희가 뭐 건강기능식품 보양식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당일 맛있는 음식도 한 번씩 저희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정책 테마주 혹은 갖은 이슈의 테마주들 보죠. 딥페이크나 대왕고래, 지금 배터리 포비아 등등이 난무하는데 의견 주신다면.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테마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미 테마장에 들어갔고요. 맞아요. 상당 기간 한국 증시는 테마 장세, 미국 대선까지도 테마는 테마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세가 춘추 테마 시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첫 번째 딥페이크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절대로 의미 있게 듣지는 말으시되 어떤 그 인문학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인공지능이 무서운 영역에 있다. 그래서 보안주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스쳐 지나가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딥페이크가 이제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어떤 컨트롤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이 보안 테마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한가가 한 종목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우주수 6, 7개 나왔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바닥권에서 나왔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손바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테마 장세를 준비하는 시장 속에서 맛깔나는 먹거리가 하나 생겼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는 것까지 키워드를 쌓으면 종목 스펙트럼이 확 넓어져서 지금 시장에 맛깔나는 오늘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테마 안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보안 관련된 테마는 나의 타이밍이 올 때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뭐 여러분의 기초적 분석 있잖아요. 분봉 대응이라든가 뭐 나는 좀 천천히 단타 칠래 하시면 30분봉, 60분봉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런 대응 안에서는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게 딥페이크 보안 관련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왕고래는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맞아요. 말씀드렸었거든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를 저기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1군으로 갔었던 것은 한국가스공사랑 화성밸브가 있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USS에서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이것과 관련돼서 피팅 밸브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주자로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 좋은데 올라간 것은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관업체들도 좀 이제는 이 테마 내에서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임직원의 보유주식 대량 매도 이슈가 어제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시간 외에서 나름 반등을 줬었다가 다시 하락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테마단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을 주셨고요. 오늘 공략업체는 2차 전지, 개장전 이쪽에 좀 이슈를 다뤄봐야 될까요? 셀 업체로.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부터인지는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지는 내가 2차 전지를 들고 있다면 그 정도는 확인을 하자라는 관점입니다. 과거에
앞으로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 마지막 버블의 정점은 셀이 줄지도 모른다. 그때가 이제 그럼 끝이다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거 못 주고 그냥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LG 엔솔은 밸류에이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여전히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 안에서 지금은 바닥이다. 내년은 이제부터는 나아진다. 거기에 ESS가 있지 않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셀업체 3사 움직임이 조금은 가장 앞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2차 전지 전략을 좀 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유튜브라든가 리포트를 보면 거의 획일화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바닥이야. 내년에 좋아져 하는데 주가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지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봤을 때 뭐부터 봐야 될까냐 한다면 셀업체에서는 조금 시총 상위에 들어오는 쇼커버가 먼저 들어오는 의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덩치가 커서 먼저 움직이는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셀 3사, LG 엔솔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눈에 가장 띄는 것은 SDI일 텐데요. 합병 이슈도 이제 어쨌든 주주 통과됐잖아요. SK이노베이션도. 그래서 이제는 LG 엔솔만큼 LG 엔솔이 지금 딱 저항선에 맞붙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붙어만 있어준다 하더라도 SDI 이노베이션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명 이제 시청자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